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간섭이라고 느끼고 나 의심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은 서운함을 토로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세상 쉬운 연애 세시연입니다. 오늘 주제는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관계를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전략이에요. 많은 유튜브를 보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성성을 지속적으로 남자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보통 커플이 되면요. 둘 모두는 솔직히 살이 조금은 찔 수밖에 없어요. 둘이 만나면 맛있는 걸 먹고 관계에서 오는 편안함과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자기 관리를 조금 소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괜찮아요.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기가 더 많이 먹어도 좋아. 그냥 자기 자체가 좋아. 살쪄도 이쁜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콩깍지가 벗겨질 때쯤, 기간으로 치면 한 길어야 1년 정도? 이제 슬슬 뭔가 관리 안 하고 있는 상대방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기 관리, 특히나 몸 관리와 같은 부분은요, 연애하면 끝이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해주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다만 여기에요,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매우 작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성성 또는 뭔가 새로운 매력이란 걸 상대에게 반전 매력으로 지속적으로 보여주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사람이 그런 거를 가지고 있어봤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겠어요. 여러분도 연애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새로운 면들이 하나 둘씩 보이지만 그게 주기적으로 새롭게 보이진 않잖아요. 오? 이런 면도 있었네? 정도로 생각되는 거지, 갑자기 올해는 이거, 내년엔 이거,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즉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 역시요, 새로움을 주는 것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보여지는 것보다 관계를 깊숙하게 만들어주는 건 뭘까요? 외모가 너무 잘생겨서 보고만 있어도 즐겁다, 이런 것도요, 연애 시작이랑 초반에만 유효한 말이지 몇 년 지나면요, 얼굴값 하네 라고 말하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 세시연 컨설팅을 통해서 결혼을 하신 분들이요,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이어나가는 커플들을 보면요, 정확히 100%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에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쵸? 그런데 이 신뢰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신뢰라는 건 우선 내가 상대방을 믿을 수 있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애초에 애정 결핍이 강한 남자 같은 경우엔 내가 아무리 신뢰를 보내줘도 계속해서 아쉬움과 서운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연애에 있어서 회피형 타입만큼 답답한 유형도 없지만 애정 결핍도가 센 사람은요, 상대방을 매우 힘들게 만들어요. 세상의 중심이 여자친구, 남자친구여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신뢰라는 걸 애초에 관계에서 생각하지 않고요, 더 투자해주는 걸 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뢰 자체가 둘 사이에서 역설적이게도 떨어져 버립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20살이 넘어가고요, 성인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어야 되고 또 자립심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20대 후반, 30이 되어도 집에서 계속 부모님께서 통제하고 하나하나 개입하시면 그것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아니 엄마, 나 나이가 30이야, 이제 좀 그만 좀 놔둬,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반응하게 되죠. 그러면 엄마와 나는 서로를 위해서지만 사실 갈등이 커지는 거죠. 연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애정 결핍은요, 신뢰 자체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 대한 의존성이니 모든 걸 나랑 함께 하려고 하거나 나에 대해서 더 많은 투자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솔직히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과 연애를 할 때는 오히려 우리가 먼저 나의 성향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빠가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 안다. 다만 내 시간도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이것이 오빠를 싫어하거나 관심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야 오빠를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오빠를 이해하는 만큼 오빠도 나를 조금 더 이해해주면 우리가 더 좋게 깊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먼저 내가 관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신뢰로 가볼게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주는가의 문제로 가볼 겁니다. 위의 사례와 매우 유사해요. 그 사람 과거가 문란하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다면 사실 그 사람을 당연히 100% 믿기는 어려울 거예요. 다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 사람 자체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장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남자가 게임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한텐 정기적으로 게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는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꼭 필요한 남자가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 여자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면, 아보다 게임, 술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런 거 할 시간은 있으면서 나한테는 왜 그렇게 소홀해? 이런 식으로 서운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건요, 매우 잘못된 접근 방식이에요. 당연히 그 사람이 매주 7일 내내 술만 먹거나 아니면 정말 게임 페인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그 사람에게 게임과 술은요,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 수 있는 통로이자 삶을 살아가게 하는 윤활유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간섭이라고 느끼고 나 의심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은 서운함을 토로하는 거죠. 그렇게 멀어지는 케이스들 정말로 장담컨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 케이스 중에서 가장 많은 유형 중 하나예요. 결국 핵심은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존중이 가장 중요해요. 당연히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소외시키거나 도대체 나랑 왜 사귀는지 모르겠거나 아니면 맨날 잠자리만 하려 하는 사람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죠. 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통제하고 싶고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고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필요 이상의 더 투자를 하길 원한다면 그건요, 역설적으로 관계를 오래 지속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매우 간단해요. 기브앤테이크,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상대에게 대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걸 과거에서부터 황금률의 법칙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 상대를 존중해주는 겁니다. 무슨 존댓말 한다고, 우리가 매일매일 서로 사랑해 이야기하는 사이야 한다고 해서 더 사랑이 커지고 안정감이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를 하나의 사람으로 인정할 때, 나랑 다르다는 걸 인정할 때 신뢰가 커지고 그 관계 자체가 대단히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연애를 할 때 한번 어떻게 하고 있나를 진짜로 솔직하게 질문해보세요. 내 욕심 때문에 사랑이라는 합리화로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 내가 반대로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기분이 좋을까? 까지 한번 생각하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죠. 신뢰, 황금률의 법칙, 나는 나고 너는 너야.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세션에서는요, 오로지 여성분들을 위해서 재회 그리고 연애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